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다양한 데이터 값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처음 값을 할당하는 순간 생성되는데요. 상자에 과자라는 값을 넣어 변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함수인 프린트를 사용하여 출력해 보면 과자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생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과 영어 같은 문자나 밑줄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숫자나 문자 또는 밑줄 문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이썬에서 키워드는 이미 용도가 예약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많죠? 추천 방식을 참고하셔서 짧게 단어로 지어주셔도 되고, 값의 의미를 함축해 놓은 설명적인 이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숫자로 시작하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밑줄 문자가 아닌 하이픈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백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시들을 올바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밑줄 문자로 시작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픈 대신 밑줄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백 대신 밑줄 문자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니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수정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한 줄에서 하나의 변수의 값을 할당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에서 여러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명과 할당할 값을 예시처럼 작성한 후 출력 함수 프린트를 사용하여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들이 모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에 다 다른 값을 할당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값을 할당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등호를 사용하여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변수에 같은 값을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사용하여 값을 출력해 보면 모든 변수에 같은 값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명을 지었다면 이젠 값을 할당할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데이터 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숫자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파이썬에서는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숫자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은 0과 무제한의 길이를 가지는 양수와 음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실수형은 하나 이상의 소수점을 포함하는 양수 또는 음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이가 있는 과학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허수 부분으로 제2로 표현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변수 이름 뒤에 등호와 문자열을 나열하여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다 작성하셨다면 출력 함수인 프린트를 사용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러 줄에 걸쳐 문자열을 만들고 싶을 때는 3개의 따옴표를 사용하여 여러 줄 문자열을 변수에 할당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에만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문자열에서 개별 문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덱스는 가져오고 싶은 문자의 위치를 통해 문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문자의 인덱스 값을 알았다면 슬라이스 구문을 사용하여 문자 범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구문은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하여 해당 범위의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이때 범위는 시작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문자부터
끝 인덱스의 앞 문자까지를 포함합니다. 만약 시작 인덱스를 생략했다면 범위가 첫 번째 문자에서 시작되어 끝 인덱스의 앞 문자까지를 반환해줍니다. 반대로 끝 인덱스를 생략하면 범위가 끝으로 이동하여 시작 인덱스부터 마지막 문자까지가 반환됩니다. 지금까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음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1로 하여 문자열 끝에서 슬라이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 인덱스의 문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값을 반환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문자열을 변형하는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변수에 적용되어 변수를 변형하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퍼 메서드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반환시키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로어 메서드는 문자열을 소문자로 반환시킵니다. 세 번째, 스트림 메서드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서 주어진 문자를 제거하거나 제거된 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에서 공백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리플레이스 메서드는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왼쪽에는 기존 값을 작성하고 오른쪽에는 변경하고 싶은 값을 넣고 출력하면 변경된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문자열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열은 숫자와 다음과 같이 결합하지는 못합니다. 결합하고 싶다면 포맷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포맷 메서드는 전달된 인수를 사용하여 문자열의 형식을 지정하고 자리 표시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값을 배치합니다. 무제한으로 인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리 표시자에 값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케이프 문자입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는 문자열의 기존 규칙에서 벗어난 문자를 삽입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큰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 내부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는 백슬래시와 바로 뒤에 나오는 특정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백슬래시와 특정 문자가 떨어져 있다면 문자로 인식되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니 주의하세요. 이스케이프 문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슬래시와 큰 따옴표의 조합입니다. 기존 규칙을 벗어난 문자를 문자열에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백슬래시와 작은 따옴표의 조합입니다. 이것 또한 기존 규칙을 벗어난 문자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백슬래시 두 개의 조합입니다. 문자열에 백슬래시를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백슬래시와 알파벳 n의 조합입니다. 세 줄을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백슬래시와 알파벳 b의 조합입니다. b는 백스페이스 키를 의미하며 문자를 지우고 싶을 때 이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합니다. 드디어 문자열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린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린형은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나 문자열로 이루어진 표현식을 평가하고 true 또는 false 중 하나의 응답을 반환하는 자료형입니다. 이 자료형은 표현식을 평가한 후 응답을 반환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예시처럼 두 숫자를 비교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출력합니다. 또는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들여쓰기 된 응답을 반환합니다.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후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의 유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변수의 데이터 유형 지정은 캐스팅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복소수 생성자 함수가 쓰입니다. 변수는 생성할 때 특정 유형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고, 특정 유형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고, 설정된 후에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유형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타입 함수를 사용하여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으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 정수나 실수 문자열의 소수점 아래 숫자를 모두 제거하여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실수형으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 정수, 실수 문자열에서 실수 숫자를 구성하면 됩니다. 문자열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문자뿐만 아니라 정수 및 실수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소수형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제2로 표현하여 복소수를 구성합니다. 오늘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예시를 코딩해 보면서 오늘 배웠던 부분들을 직접 실행해 보세요.